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방 77주년을 맞아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며 믿음 지켰던 장준하 선생을 회고하고 싶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지금부터 104년 전에 평북 의주에서 장석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고 일본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1948년 한신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했습니다만요.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일본 군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일본 군에 충성한 것이 오히려 민족의 반역인 줄 알고 비밀리에 탈출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입대했는데 이때 아내 김희숙 여사에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황량한 루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하늘의 도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황량한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늘의 인도를 바란다는 뜻으로 돌베개라는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이렇게 돌베개 신호를 보낼 정도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중원 6천리를 달렸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뛰고 해서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 김구주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구주석의 비서까지 됐죠. 이제 김구주석을 모시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섬기는데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또 매일 일어나서 한반도를 향해서 절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이 해외에 있는 모든 이 독립 인사들 민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잡지도 내고 등불 같은 코리아가 되자고 등불이라는 잡지도 내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일을 하고 김구주석을 모시고 모든 준비하는데 가장 큰 준비는 일본 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결성하고 독립군에 참여해가지고 천하민 전 고대 총장 김준혁 동지와 함께 비밀리에 잠입해가지고 안중근 의사같이 일본 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비밀 결사대에 투입돼서 이렇게 일하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행되기 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해방을 맞게 되는데 급한 성격에 8월 15일 해방됐다면 8월 18일 날 이범석 장군을 모시고 이렇게 여의도에 이렇게 비행기로 들었는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물러나지 않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서안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을에 이제 김구주석을 모시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서울역이 너무 좁다는 걸 알게 됐고 생각보다 한반도가 너무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거대한 중국에 살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더 큰 문제는 나라 민족 땅덩이가 작은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민족의 가슴이 작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슴이 작아요. 그래서 가슴이 작기 때문에 남북으로 동서남북 사방판으로 갈라지게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암살당하고 특별히 아버지 같은 김구주석도 총탄에 맞아 쓰러질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비극적인 절망적인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조상을 만나가지고 나라 민족을 잃었는데 다시 우리가 못난 조상이 돼서 다시 나라 민족을 잃으면 안 된다 하면서 6.25의 그 참담한 현장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민족의 정신을 땅덩이는 작아도 가슴은 작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슴을 키우는 정신을 키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상에서 내던 등불 재단 잡지 생각하면서
다시 사상을 깨우치는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상계 운동 잡지를 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상계는 유명해져 가지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그런 그 막사의 상을 필리핀 막사의 상을 받게 될 정도로 컸습니다. 이 사상계를 통해서 천하의 모든 사상의 동지들, 정신적인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키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지들을 키우는 중에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이런 위대한 문필가, 위대한 사상가 함석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함석헌 같은 이런 인물, 또 신학대학 김재준 스승 같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 땅에 정말로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이 땅이 저 세계 기독교 문명권, 유럽 기독교 문명, 미국 기독교 문명권 이상으로 큰 어떤 정신에 정신이 있는 큰 정신을 갖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런 중에 이 사상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4.19 혁명운동이 성공됐다고 자평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승만 자유 부패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로 민주주의의 길이 확 트였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모퉁이에서 정말 민족을 깨우치는,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그 중요한 역할도 맡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4.19 민주마당을 짓밟고 들어온 5.16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잡으려던 일본군 장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군사 독재 정권의 방향을 잡으니까 참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싸우다가 사상계도 없어지고 뭐 감옥 드나들게 되고 옥중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정말로 민족을 깨우치는 운동을 하는 중에 군사 독재의 독재정권의 종식을 꾀하다가 나중에 유신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유신 반대 100만인 청원 서명 운동하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죠. 나중에 감옥에서 임시적으로 석방돼서 몸이 아파서 나와가지고 산을 타고 다니면서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 옛날 사상계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치던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작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도봉산 약사봉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신학교 친구 문익환은 염울하면서 시신을 점거하는 중에 이렇게 타살 흔적을 봤어요. 그래서 민주재단에 제물이 된 것을 알고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장준환을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 강의, 성서번역하는 일을 집어치우고 정말로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대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익환 목사가 뛰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장준환을 대신해서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뛰었습니다. 역시 감옥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석방돼 가지고 장준하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리워하던 이 장준하가 그렇게 또 원하던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1988년이죠.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한편 신학생 친구 박봉랑은 한국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죠. 박봉랑 박사는 그 아들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독재 정권의 이 모든 이 피해 속에서 빼돌려 가지고 신학을 비밀리에 공부시켜서 나중에 미국 쪽으로 가서 교민 목회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평화운동을 위해서 이 의형제 같은 친구였는데 백기환이었습니다. 이 백기환은 나중에 인물 위한 행진곡 저는 부를 때마다 의형제 같은 형 같은 장준하도 생각하는 그런 인물 위한 행진곡이 아닌가. 이 백기환도 장준하 형을 대신해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일본 강점기에 나가지고 정말로 이 일본 군 세력과 싸우고 귀국해서는 부패한 정권과 싸우고 군사 독재 정권도 싸우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통일을 위해서 애쓴 그런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또 동지들이 헌신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막 움직임으로써 대학 가고 움직이고 전민족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3.1 정신이 이어받고 4.19 정신이 이어받고 5.18 정신이 이어받고 60항쟁이 이어받고 촛불혁명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오늘 또 정권이 바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여러 가지 느낍니다. 도격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은 발전하지만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러는데 이때 파괴하는 인자는 인간의 혈기, 욕정이고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이런 인간의 혈기, 욕정, 교만, 죄악이 득세해가지고 다시 이런 역사는 발전하지만 문명은 발전하지만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파괴하는 인자가 너무 세가지고 위기가 오고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지난날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와 지난날 전쟁 분위기의 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학기기기술 만능으로 권력 만능으로 이렇게 물질 쾌락 만능으로 이렇게 치닫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방을 다시 맞는데 이런 인간 만능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늘 믿는 믿음 만능, 이 정신 만능으로 정말로 철학이, 민족을 위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역사를 향한 평화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다시 평화를 깨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깨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만능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땅이지만 저 이스라엘 같은 위대한 하늘 정신을 가져야 되고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큰 철학을 가져야 돼요. 신앙 사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앞서간 조상 앞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오건 호선 앞에 정말로 제대로 된 유산 하나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때를 맞아서 다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가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싸웠던 모든 조상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건강관리라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이걸로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움직였던 위대한 조상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제대로 그걸 살리고 후손 앞에 제대로 이 유산을 물려주는 정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이 시대의 장준환 같은 투사로 사는 해방절 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